하수 처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수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하수는 어떤 물질이 있냐라는 거죠. 어떤 오염 물질이 있냐. 크게 고형물, 그죠? 덩어리, 우리 대변, 그죠? 변, 그죠?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있는 그런 물질들. 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밖에 서점에 갔다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그래가지고 응아가 말이 없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응아라고 그러냐고 혼난 적인데 대변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대변과 같은 고형물이 있죠. 자, 파티클, 우리가 파티클, 고형물. 그 다음 용해성, 그죠? 용해성 물질. 자, 용해성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고형물을 크게 또 나눠서 보면은 무기물이 있겠고 유기물이 있겠죠, 그죠? 자, 또 유기물이냐, 또 무기물이냐, 또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무기물은 큰 문제 안 되겠죠, 그죠? 무기물이 우리가 하천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 안 되는데 유기물, 얘는 바로 자연 상태에서 조류, 앞서 우리가 얘기한 조류와 같이 부형량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된다. 즉 먹이가 된다는 거죠. 먹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자, 그래서 무기물은 좀 빼더라도 특히 또 우리 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고형물에 유기물, 무기물 함량 보면 유기물이 전체의 한 80% 정도 되니까 무기물은 한 20% 이하라고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질 지표로 나타내서 보면 고형물을 나타내는 지표 SS가 있죠, 그죠? SS. Suspended Solids. 즉 여과지에 걸러서 여과지 위에 얹히는 애들, 여과지로 여과되는 애들은 용해성이고 위에 얹히는 애들, 그게 고형 중량, 고형물 중량, 그죠? 밀리그램 퍼 리터 농도로 나타내는 거, 이걸 우리가 SS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개 항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BOD가 있죠, 그죠? BOD. 자, BOD도 크게 나눠서 보면 고형물이냐 용해성이냐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즉 파티클 BOD냐 솔루블 BOD냐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거죠? 자, 이걸 두 개 합친 걸 우리가 TBOD.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 수질 항목에서 얘기하는 BOD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있죠. 5개 항목 하나씩 보는 겁니다. COD. 그죠? COD. 마찬가지다. 라는 건데. 자, COD에 우리나라는 망간법을 따르죠. 망간법.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망간법을 따르는데, 그 외의 국가에서는 다 크롬법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BOD보다는 좀 더 남분해성 물질까지 포함해서 측정이 가능한 지표다. 또 뭐가 있죠? 그죠? TN. 질소가 있다. 질소도 우리가, 고형물 질소가 있고 용해성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고형물은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고, 일단 용해성만 보면, 얘도 유기성 질소.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자, 유기물이 이렇게 쭉쭉쭉 나가니까 이 안에 질소가 들어있죠, 그죠? 자, 이 질소, 유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유기성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성 질소들.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이온 상태 뭐가 있으면 암모니움, 그죠? 암모니움이 있겠고, 그 다음, 아질산성 질소, NO2- 또는 NO3- 이와 같은 형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친 거를 우리가 TN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면 TKN이라는 말을 해요. TKN. 그죠? TKN이라는 말을 합니다. 얘는 또 뭐냐라는 거죠. TN이면 TN이지. 자, TKN은 킬다르 질소의 약자인데, 예전에 분석 방법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개발이 됐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질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는 분석 가능한데 무기성 질소는 분석이 가능한데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분석이 가능한데 얘가 분석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킬달이라는 사람이 이 시료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해를 시키는 거죠. 자, 분해를 시키면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다 분해시킨 다음에 이 암모니아를 측정을 한 값이 TKN입니다. 자, 그 얘기는 TKN은 암모니아를 분석한 거지만 유기성 질소를 다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둘을 합친 거를 TKN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얘를 분석해두고 그 다음에 시료를 TKN을 측정하면은 얘하고 합쳐진 게 분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값에서 이걸 빼면 유기성 질소만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TKN. 즉, TKN은 얘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하수에는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이기 때문에 TKN을 분석해도 TN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예전에 TKN 이제 불렀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TP가 있죠? TP. 얘도 마찬가지다. 유기성 인이 있고, 이렇게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성 인이 있고, 그다음 무기성인은 PO4 3- 그죠? 정인삼 영 형태의 존재를 하죠.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 수질 항목, 하수에 있는 수질 항목, 5개 항목이 기본 5개 항목이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한 정의, 기본적으로, 이게 출제는 안 되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별로 각각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이 개발이 되죠. 자, 먼저, 최초의 하수 처리는, 자, 하수가 나오면, 제거 대상이 얘였죠, 얘하고 얘. 자, 그래서 고용물만 먼저 제거하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용해성이야, 고용물만 제거해도 충분하지 않냐 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침전지를 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전해가지고 그 고용물은 제거하고 상징액은 방류하고 이와 같이 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얘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얘네. 그리고 얘네. 그죠? 자, TNTP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였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라도 먼저 제거를 하자. 고용물만 제거했더니 하천이 오염이 되더라. 부영령화 일어나더라. 그럼 얘도 제거하자. 그래서 개발이 된 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하는, 자, 활성 슬러지라는 미생물, 주로 종속 영양 미생물이죠. 이걸 여기다가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공기를 쭉 불어넣어주는 거죠. 공기 불어넣어줘서 여기서 파티클 BOD는 제거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솔루블 BOD가 들어오면 미생물이 얘를 먹는 거죠. 미생물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블, 그러니까 용해성 상태에서 미생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미생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다 전환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CO2로 날아가고, 사람도 유기물 먹고 호흡을 하듯이 똑같이 CO2로 날아가고 미생물 몸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다시
침전을 시켜주는 거죠. 침전을 시켜주면 여기서 미생물이 고액 분리가 되죠. 그죠? 고액 분리가 되면 용해성 BOD가 결국 여기까지 오면 제거가 되죠. 그죠? 용해성 BOD는 없고 나머지 전부 다 미생물로 전환이 된다. 자, 이 미생물 여기 쭉 그대로 놔두면 다 쓸려가 버리니까 농축된 미생물은 다시 반송을 해서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계속 반송을 해주고. 그리고 미생물이 계속해서 증식을 하니까 여기 농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잉여슬러지를 빼주는 거죠. 자, 잉여슬러지 여기서 처리해준다. 자, 여기에 바로 얘를 제거해주기 위한, 솔루블 뼈를 제거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활성 슬러지법. 그래서 처음에 여기까지가 1차 처리였죠. 그죠? 이렇게 1차 처리.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다고 해서 이걸 2차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자, 그래서 현장에서 야, 저기 침전지 가가지고 저기 물 좀 떠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침전지요? 이렇게 헷갈리게 되겠죠. 그죠? 침전지 두 개니까. 자, 그래서 1차 처리에 있는 침전지를 우리가 1차 침전지라고 부르고 얘를 2차 침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또는 처음에 온다고 해서 최초 침전지,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최종 침전지 이렇게 부르죠. 초침, 종침, 또 약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차 침전지 슬러지 또는 미생물이 아니라 생분뇨, 고용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슬러지라고 하고, 여기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고용분이고 여기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생슬러지, 잉여슬러지, 1차 슬러지, 2차 슬러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까지 제거가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그래도 구역량화는 계속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미생물 또는 조류가 증식을 하는데 염류, 즉 먹이가 되는 물질이 유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인도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유기물은 우리가 하천에서 암만 이렇게 제거를 해도 자연 상태에서 들어오는 유기물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제거 안 되더라. 특히 논포인트 소스도 있고, 그죠? 비정오염원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제거하지 않으면 구역량화를 막기 어렵겠구나 해서 TNTP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먼저 TN은 요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산화를 시키는 거죠. 질산화를 시킨 다음, 그 다음에 다시 탈질 미생물을 이용해서 질소 가스 상태로 환원을 시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단계를 거쳐서 제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생물 반응조가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탈질하는 무산소조, 그 다음 질산화하는 질산화조, 호기조라고도 하고요. 자, 침전지 오고, 자, 1차 침전지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질산화가 여기서 일어나고 탈진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내부 순환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내부 순환을 해주는 이와 같은 방법.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LE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죠. 내부 순환 형태의 질소 제거 공정. 자, 여기서 바로 질산화까지 일어나고 여기 호기조에서는 유기물 산화까지 다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공정에서 더 제거되는 거죠. 그죠? 더 제거가 된다. 자, 기존의 공정에서 제거가 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우리가 고도자를 붙인다. 거죠. 그래서 고도
처리 공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 처리 공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뒤에다가 여과지를 뒀다. 여과지를 뒀다. 라고 했을 때 얘는 고도 처리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3차 처리입니다. 1차, 2차, 3차. 그죠? 고도 처리 공정은 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고도 처리 공정 뒤에 여과지가 온다. 얘가 3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3차 처리. 1차는 생략이 됐지만 1차, 2차, 3차. 고도 처리 공정은 얘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도 제거해야 되다 보니까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인을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반응조가 세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인 제거하는 반응조, 질소 제거하는 반응조. 그래서 혐기조, 무산소조, 후기조. 자, 이와 같이 반응 공정. 이걸 우리가 A2O라고 얘기를 한다. 어네어로빅에 A자 따고, 안옥식, 무산소조에 A자 따고, 옥식에 앞에 O자 따서 A가 2개, O가 하나다 해서 A2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하고 질소를 같이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각각 1차 침전지의 목적, 활성 슬러지의 목적, 그 다음에 고도 처리 공정의 목적,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대상 물질이. 자, 대상 물질이 어떻게, 어디서 제거가 되는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침전지 설계. 먼저 침전지 설계. 어떻게 할지. 설계는 가능하죠, 이제. 정수 처리할 때 우리 다 한 번에 다 했으니까, 그죠? 뭘로 설계한다? 표면 부하율, 고용물 부하율, 그리고 원료위호 부하율. 3개 알면 되죠? 그죠? 3개 알면은 설계 가능하다. 또 설계 가능하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활성 슬러지법을 설계하는 방법. 설계 인자. 생물학적 처리. 그 안에서 질소 제거 공정. 나눠서 보면 무산소조와 후기조. 이거 질산조라고 하면 각각을 설계하는 방법. 설계 인자. 그 다음 혐기조. 그죠? A2O에서 혐기조. 추가로 얘 설계하는 방법. 알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 알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후기조에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죠. 공기. 그죠? 송풍량. 송풍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송풍량을 구하면 그 다음에 브로어를 연마력자에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설계가 되죠. 그죠? 자, 설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처리하는데 운영인자들, 운전인자. 자, 운전인자. 요번에 바로 앞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그죠? 117회 SRT. 그죠? 그것도 운전인자예요. 그죠? SRT, FMB. 전부 다 운전인자입니다. 이런 거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침전지가 오는 이와 같은 형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부유성장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유성장 미생물. 부유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에 부유에 있죠, 그죠? 부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불어넣는 안에서 꼭 밀크커피 같은 색깔로, 그죠? 부유에 있다. 자세히 보면 그 플럭들인데,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제 미생물이 부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유에 있는 미생물을 결국 침전지를 이용을 해서 고액 분리를 해서 계속 이용하는 이런 방법. 이걸 우리가 부유성장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유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에서는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침전지에서 얘네가 가라앉아야 된다. 라는 거죠. 가라앉는, 얼마나 잘 가라앉느냐에 따라서 전체 처리 효율이 좌우가 된다. 자, 가라앉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죠? SVI 또는 SDI, 그죠? 자, 그래서 얘네가 아주 중요한 운전인자가 된다. 자, 중요한 운전인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 때문에 어려워서 운전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부착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분류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매체에 부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침전지가 없어도 되겠죠, 그죠? 뒤로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 공정들, 생물막법이라든가, 또는 뭐 담체법, 접촉산화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착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다. 자, 그런데 부착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들이 현장에서,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지어놓은 하수 처리장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담채들이 막 들어있는 처리장들이 있죠. 가보면은, 공 같은 게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관리자들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게 뭔지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있어가지고 빼내지도 않고 있다라고 해서, 가보면은, 꺼내가지고 보면은 미생물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한때 유행을 했다가, 하도 이 공법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유성장 미생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유성장 미생물은 결국은 고액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침전지 드러내고 그래서 멤브레인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MBR이죠. MBR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법이 개발이 된 그 흐름, 처음 침전지, 1차 침전지부터 활성슬러지법, MLE, A2O, 그 다음이 부착성장 미생물, 그 다음에 MBR까지 오게 됐다. 운영상의 문제점,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 그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대한 대책, 효율 향상 대책.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